엄마, 내일 서울 가야 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주방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아들 준우는 2년 전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 이후 2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5시간을 운전해 내려왔는데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방금 와서 하루도 못 쉬고 다시 가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내일 아침까지 올라가서 준비해야 해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냐? 내가 여기 내려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올라간다는 거냐? 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해?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은 아들에게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신경 쓰지 마. 어쩔 수 없는 일이면 그렇게 해. 대신 다음에는 조금 더 오래 있다가. 통화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10년 전부터 따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콧골이 때문이라고 서로 변명했지만 이제는 그저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현관문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늦게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올려놓았지만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나중에는 각자의 일에 파묻혀서, 그리고 이제는 그저 말할 것이 없어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밥 먹을래? 한참 만에 던진 제 질문에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시간도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준우가 어렸을 때는 집안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남편의 농담, 저의 타박. 그 모든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서로가 필요했고 서로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준우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저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쏟았습니다. 남편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준우가 성인이 되고 집을 떠나자 갑자기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남편은 49살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집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일을 잃은 후 우울해졌고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는 점점 침묵에 빠져들었고 집안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습니다. 준우가 서울로 취직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집에 아들이 있어서 가족으로서의 형태는 유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준우마저 떠나자 집안은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준우가 자주 내려오지 않는 것이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너무 과보호해서 독립심이 부족하게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이 아들을 멀어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오갔고 결국 우리는 대화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구들 만나러. 짧은 대답과 함께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안에 혼자 남겨진 느낌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준우의 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카메라 앞에서 웃는 척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우리를 끌어당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벽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은 승진을 위해 야근을 자주 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했고 대신 아이 양육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아들은 매우 가까워졌고 남편은 가족 내에서 조금씩 소외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의 불화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가족 내에서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준우는 아버지보다 저를 더 의지했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저와 상의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게 된 남편은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고 준우는 이미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고 실제로는 함께 살지만 각자 따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면 말없이 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아니, 그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의무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관성과 익숙함 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짧은 대화 후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나왔을 때 테이블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식사를 했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오랜만에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별로 없어. 마트 좀 다녀올까 해. 나도 같이 갈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마트에서 우리는 각자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을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상이었지만 어색함은 여전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무엇을 살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앞에 있던 노부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 수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준우가 온대? 아니, 다음 달이야. 아, 그랬구나.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고 남편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은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일기를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일기장에 제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외로움,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남편과 서로 무관심한 채로 나머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준우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서로밖에 없는데, 하지만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거야?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각자 따로 살면서 그냥 한 집에 있는 거, 괜찮아?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적어도 대화는 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와서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와서 변화를 바라는 것이 이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왜 못 살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남편의 무심한 대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변화가 두려운 걸까요? 난 외로워. 드디어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외롭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도 외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럼 왜 계속 이렇게 살았어? 습관이 된 거지. 처음에는 내가 준우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지. 남자가 그런 말하면 유치해 보일까봐. 그러다 점점 말하는 게 어려워졌어. 남편의 솔직한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내가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서 이해했지. 그러다 보니 준우와 둘이 더 가까워졌고 그게 습관이 됐어.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을 하루 만에 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까?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보자. 대화부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손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처음으로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도왔고 함께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우에게도 변화를 알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우리의 노력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다음번 방문에서는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침묵에 빠지기도 했고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여행? 어디로? 제주도 어때?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가자. 제주도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보내는 시간은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과거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어. 너무 아들에게만 집중한 거. 그리고 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거. 너는? 나도 비슷해.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가족을 소홀히 한 거. 그리고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지? 남편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직 늦지 않았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우가 있는 서울 근처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결정에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후 남편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준우가 우리 집에 오거나 우리가 준우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은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함께 마주합니다. 이제 저는 60세가 되었고 남편은 63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년이 어땠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거야. 우리가 노력하면. 남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준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은 와인을 사왔습니다. 준우가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손주도 볼 수 있겠지요. 그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나 보네. 남편이 문을 열러갔고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준우와 그의 여자친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쪽은 지은이에요. 지은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줍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남편도 어색하지만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지은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했고 저는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식사 후 준우와 지은은 결혼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봄쯤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결정을 축하해 주었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남편과 저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우리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우가 행복해 보이더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좋아 보였어. 지은이도 좋은 아이 같고 우리도 저렇게 시작했었지? 남편의 질문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도 더 전 우리도 저렇게 젊고 설렜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랬지. 우리도 저렇게 서로를 바라봤어. 지금은 남편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깊어진 것 같아.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모두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의견 충돌도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력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멀어지기도 하고 가장 먼 것 같았던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남편이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뭐 할까? 같이 산책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내가 문화센터 수업 있어. 저녁에는 내가 요리할게. 남편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 요리할 줄 알아? 유튜브로 배웠어. 간단한 거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0이 넘은 남편이 유튜브로 요리를 배웠다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대할게. 그날 저녁 남편은 실제로 요리를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준우의 결혼식이 있던 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과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남편과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오랜만에 추는 춤이었지만 우리의 몸은 서로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느린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저는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행복해?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3달 후 준우와 지은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은 아기 방을 꾸미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직접 아기 침대를 만들겠다고 나무 공방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기 옷을 뜨개질하며 할머니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준우의 아들이 태어난 날 병원에서 그 작은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저도 감격에 겨워 울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가끔은 준우와 지은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이를 맡아 돌보기도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를 재우고 나서 남편과 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준우를 키울 때도 이렇게 행복했었나?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남편은 70세가 되어
건강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남편에게 심장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저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아직 많은 일을 해야 해. 손주도 더 봐야 하고 너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남편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오늘 아침 남편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서로에게도 멀어졌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깊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과거의 후회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이 멀리서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함께한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저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느리지만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